남편이 쓰러졌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사랑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이 가장 후회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67년을 살아본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인생의 실수 6가지와 그 해결책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당신의 노후는 후회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철학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40년, 50년 후에 여러분을 구할 수도 있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 67세, 경기도 시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어느덧 60대 후반, 이제야 깨달은 인생의 진실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결국 가장 오래 곁에 남는 사람,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것. 여보,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요. 응, 알았어. 40년 동안 우리 부부의 대화는 이런 게 전부였습니다. 식당 일에 치이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남편과의 대화는 필요한 것만 주고받는 짧은 문장들 뿐이었죠. 지난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그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아침마다 묵묵히 출근하던 남편, 내가 힘들 때 괜찮아라고 손 한 번 잡아주던 그 사람, 당연히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남편의 얼굴을 보며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됐어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우리 둘만의 데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냥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커피 한 잔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죠. 72세 윤기택 씨라는 제 단골 손님이 있어요. 그분은 5년 전 부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대요. 하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내가 평생 일만 했어. 돈도 벌고 아이들도 잘 키웠다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부인한테 고맙다, 사랑한다 한마디 더 해줬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결국 가장 오래 곁에 남는 사람은 친구도 자식도 아닌 배우자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시간을 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대화해 보세요. 거창한 선물,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노년의 외로움을 지워줄 수 있습니다. 자식 챙기다, 내 미래 준비 못한 것, 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제 친구 69세 박순태는 건설 현장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지금 그의 통장 잔고는 겨우 생활비 몇 개월치뿐입니다. 영자야, 내가 그렇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세 아이 모두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첫째 아들 가게 보태주고 딸 결혼식에 힘써주다 보니 정작 나를 위한 돈은 없더라고. 순태는 요즘 아픈 곳이 생겨도 병원비가 무서워 참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더 싫대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자식들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다 대느라 제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습니다. 다행히 식당이 있어 지금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이제와 깨달은 지혜는 이것입니다. 자식 사랑도 좋지만 내 삶의 안전망은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돈을 쓰지 말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세요. 먼저 저축, 나중에 소비의 원칙. 이 한 가지 습관이 내 노후를 지켜줍니다. 지난달 우리 동네 71세 이춘자 할머니가 아들 집에서 나와 고시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생 아들 내외와 손주를 위해 희생했던 분인데 어느 날 엄마, 우리도 이제 우리 가족끼리만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이 없으니 국민연금으로 겨우 고시원 방값을 매며 살고 계시죠. 영자 씨,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아들한테 줬어. 아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집 살 때 보태주고. 난 괜찮을 줄 알았지. 근데 지금은 내 통장엔 매달 나오는 연금밖에 없네. 이춘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세대 많은 부모님들의 현실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달 수입의 10%는 반드시 나를 위해 저축하세요. 오늘 절약한 10만 원이 10년 후엔 당신의 병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은 괜찮을 줄 알았다. 건강을 소홀히 한 것. 영자 씨, 59세까진 정말 멀쩡했어요. 근데 62세 넘어가니까 하나둘씩 고장이 나더라고요. 우리 식당 단골 손님 68세 이정숙 할머니의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무리해도 다음 날이면 회복되던 몸이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정숙 할머니는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셨는데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겼답니다. 건강검진, 그런 거 볼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몸이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러다 작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받게 됐대요.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답니다. 그때 조금만 신경 썼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지금은 약도 먹고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많이 늦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검진을 미루고 미뤘어요. 그러다 작년에 겨우 시간을 내서 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이미 몸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요즘 시작한 것은 3가지입니다. 하루 7,000보 걷기, 주 2회 근력 운동, 그리고 1년에 1번 건강검진. 이 기본적인 습관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특히 걷기는 돈도 들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우리 동네 73세 박상훈 할아버지는 10년째 매일 아침 5,000보를 걷고 계신데 같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거동이 불편한 친구들도 많은데 상훈 할아버지는 여전히 혼자서 장도 보고 산책도 다니시죠. 영자 씨,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건 그냥 된 게 아니야.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관리해온 덕분이지. 약 먹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건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약속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5분,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이런 작은 습관이 5년, 10년 후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 퇴직 후 너무 허전했다. 평생 즐길 취미를 미리 만들지 않은 것. 영자 씨, 요즘 하루가 너무 길어요. TV만 하루 종일 보니 머리가 아파요. 우리 아파트 5층에 사는 63세 김미선 할머니의 말입니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다 3년 전 퇴직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시간이 생겼대요. 남편은 낚시도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 바둑도 두는데 미선 할머니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거죠. 젊을 때는 일만 했어요. 취미, 그런 거 가질 시간이 없었죠. 아이들 키우랴, 직장 다니랴.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너무 심심해요. 그때 뜨개질이라도 배워둘 걸. 미선 할머니는 퇴직 후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지고 점점 밖에 나가기도 싫어졌대요. 결국 경증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제 남편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작년에 건설회사에서 퇴직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매일 아침 출근했던 사람이 갑자기 갈 곳이 없으니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노후의 삶을 채우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퇴직 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긴 시간이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어요. 미선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지역 문화센터에서 색칠 공부와 요가를 시작했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무언가 배우는 즐거움도 느끼면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설레요. 오늘은 무슨 색을 써볼까?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생각하면서요. 색칠하는 2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글쓰기, 여행, 그림, 음악 감상. 취미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35%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금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미루지 마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당신만의 작은 취미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2년 전부터 일기 쓰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하루 일과를 몇 줄 적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제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글로 풀어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그리고 가끔 예전 일기를 읽어보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정말 좋습니다. 제 남편은 최근에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작은 상추 모종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토마토, 고추, 가지까지 키우고 있답니다.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기니 요즘은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작은 취미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노년의 행복을 채우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내 나이에 뭐하러라며 포기했던 것, 배우고 도전하는 걸 너무 일찍 멈춘 것. 영자 씨, 예전부터 노래를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나이가 있어서 그냥 포기했죠. 젊은 사람들 틈에서 혼자 늙은이가 서 있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자주 만나는 66세 최윤호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윤호 할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하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셨대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뭐하러라는 생각에 배움의 기회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딸의 권유로 지역 복지관의 노래교실에 등록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가장 열정적인 회원이 되었답니다. 지난달에는 실버 노래자랑에서 동상도 받으셨어요. 이제야 알아요. 내가 너무 일찍 포기했구나.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나이 들었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멈춘 것이었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도전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노년기에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더 활성화되고 치매 위험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 71세 이영수 할머니는 68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전화 받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고 카카오톡으로 손녀와 영상통화도 하신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어. 근데 손녀가 할머니 할 수 있어요 라고 응원해줬어. 정말 기쁘더라고. 이제는 친구들한테 내가 알려주는 입장이 됐지 뭐야. 영수 할머니처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영어, 스마트폰 활용, 기타 배우기.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계속 배우는 삶입니다. 저도 작년부터 유튜브 촬영과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67살의 유튜버라니 처음엔 제 자신도 웃겼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씩 배우다 보니 이제는 채널도 만들고 영상도 올릴 수 있게 됐어요. 제 나이 또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는데 저 자신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도전해 보세요. 내 나이에 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그것이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줍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해 외로움에 갇힌 것.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친구도 다 바쁘고 자식들은 자기 삶이 있으니 자주 오지도 못하고 처음 1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우리 동네 70세 박혜경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남편이 3년 전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 혜경 할머니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밤에 혼자 자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 잠도 안 오고 TV 소리라도 들으려고 밤새 틀어놓고 살았죠. 남편, 자식에게만 의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홀로 남겨졌을 때 극심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의 25%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그 시간은 오히려 나를 채워주는 시간이 됩니다. 혜경 할머니는 요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도전하고 있어요. 혼자 영화도 보러 가고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저 할머니 혼자 뭐 하나 쳐다보는 것 같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내 시간을 즐기게 됐어요. 어제는 혼자 버스 타고 바닷가도 다녀왔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1년 전 한 달간 남편이 고향에 내려가 있을 때 처음으로 정말 혼자 살아보게 됐어요. 처음엔 너무 적응이 안 됐지만 조금씩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집안일 하는 시간.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제게 위안이 됐어요. 혼자 식사하기, 혼자 여행하기, 명상하기. 이 작은 훈련이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큰 힘이 됩니다. 나와 친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혼자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동네 공원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닥칠 수 있는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될 테니까요. 샵샵 결론 지금부터 시작하는 나의 변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나눈 6가지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기. 둘째, 자식 챙기기와 내 미래 준비 균형 맞추기.
셋째, 건강을 미리 챙기는 습관 만들기. 넷째, 퇴직 후를 위한 취미 준비하기. 다섯째,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여섯째, 혼자 있는 법 배우기. 이 6가지 후회들은 결국 지금 우리의 선택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67세이지만 앞으로의 인생도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고마워라고 말하기, 하루 7,000보 걷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는 더 큰 가치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고 싶은 취미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미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